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3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혹시 국립고궁박물관 가보셨나요? 그런 박물관이 있었나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주말에 주차하기 편하거든요, 거기 길가에. 네, 저는 이제 서울 와서 여기 구경을 갔었는데 경복궁역을 갔다가 그 근처에 그 광화문이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광화문에서 왜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까지 갔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광화문이 엄청 그러면은 생긴 게 있네. 걸어가도 되는 걸 괜히 지하철 네. 타고 그러면 이제 5호선에서 그 종로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네. 아, 예. 네.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여기 가면은 왕들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전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공동 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했습니다. 네. 네. 이 특별전은, 개성과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서울 특별전은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개성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시기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동시 진행을 하고 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유물은 하나인데 동시에 진행을 하면 일부는 개성으로 가고 일부는 서울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참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그다음에 4K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뭐죠 이게? 저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네, 검색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럼 3D 프린터라고 하면은 그 유물처럼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출력을 한 것들이 네네네. 3D 프린터로 출력한 것들. 그러니까 모형을 보는 거네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별 볼 게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직접 가본 거죠, 얘기를? 네, 직접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평일이었는데도 꾸준히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찾아오는 것 같진 않았지만 옆에 이제 그 다른 게 있으니까 같이 겸사겸사 보는 거 아닌가. 그 박물관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거기 광화문이랑 경복궁 이런 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 박물관도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 아닌가요, 혹시? 한국말 하시던데 다들. 그래요? 네. 한국인들도 많이 보겠죠. 네. 그러면 뭐 좋습니다. 좋은 네. 현상이네요. 그래서 이 특별전은 북한의 민족화해 협의회라고 예. 네, 거기에 주체로 개성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주체는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입니다. 네,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인데 북한 역사학자들도 거의 포함이 돼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남북 역사 아무래도 뭐 있겠죠. 남북 역사학자 협의라고 했으니까. 아니 왜냐면은 북한의 민족화해 협의회랑 남측의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같이 뭔가 합의문도 사인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특이하네. 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는 남쪽만의 협의회인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 남측 본부겠죠. 예. 뭐 아무튼 네. 만월대. 예. 네. 그래서 만월대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방송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저희 기사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월대 그때 이제 발굴이 2015년도에 진행된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사로든. 근데 이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그 시기긴 하지만 발굴하고 있는 시기긴 하지만 어쨌든 특별전이 좀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 모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만월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면 고려의 이제 왕궁터입니다. 근데 고려는 제가 보니까 황궁이라고 하더라고요.
황제가 사는 궁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네네. 그렇죠? 황제로 네. 지칭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 설명이 고려 황궁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개성 만월대는 기본은 원래 거기 황궁터인데 우리도 이름 있잖아요. 조선시대 왕궁터를 뭐라고 하죠? 이름을? 글쎄요. 왕궁터는 왕궁터 아닌가요? 아니, 뭐,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뭐 경복궁 이런 거 얘기하는 예, 건가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게 있는데, 고려시대는 그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무슨 회경문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은 각 따로따로는 있는데, 전체 이름이 잊혀져가지고. 원래 있었을 텐데, 네. 아무도 모른다. 네. 이 건물은 그냥 무슨 궁이었을 텐데 그 무슨이라는 걸 모르는 거고 대신에 그냥 만월대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야, 어떻게 그런 궁궐 이름조차 기록이 네. 안 남았지? 네. 그런 거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각 부분적으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경복궁, 네, 무슨 광화문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런 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데, 전체를 뭐라 불렀는지 이거가 잊혀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정월대보름 구경하는 곳이다. 거기가. 네. 이렇게 해서 만월대라고 아. 명칭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리게 되면서 지금 개성 만월대가 된 거죠. 네. 만월이 이제 보름달이니까. 네네네. 보름달 구경하는 곳이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919년인 태조 2년, 태조 왕건 2년 내 만월대가 만들어졌대요. 1년 만에 만든 건가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아니, 태조 1년 때부터 2년까지 2년 안에 뚝딱 만든 건가요? 상당히 건축 그거 속도가 근데 빠른데? 뭐 건물 하나 만들고 점차 넓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야. 네. 알 수 없는 거죠. 네. 어쨌든 만월대를 그때 만든 다음에 1361년, 그러니까 한 300년 있었나요? 400년 정도 400년? 있었죠? 네. 400년 정도 있다가 공민왕 10년 때 됐을 때 홍건적의 난 들어보셨어요? 네. 홍건적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건적이라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아닌가요? 그건 황건적일 거고요. 예. 홍건적은 어떤 사람들이죠? 홍건적은 이제 그냥 고려 때 말 그대로 뭐 난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제가 홍건적에 의해서 왕궁이 소실될 정도면 거의 왕궁이 함락됐을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네. 내란이 아주 심각한 내란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됐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의문이 가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그 만월대가 고려 왕들이 묵었던 곳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만월대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 역사 유적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남북이 같이 합의를 해서 공동 발굴을 하게 된 것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과가 만들어진 거죠.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6년 만에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 만월대 발굴이 이제 제가 이제 쭉 가서 봤는데 일단은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좀 시작이 되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일본에서 이걸 발굴을 했다는 거죠? 아니요. 이제 개성 부립 박물관이라고 그 당시에는 개성부라고 불렀나 봐요. 네. 네. 부에서 만든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관장인 우현 고유섭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발굴이 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발굴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 발굴한 네.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때가 제가 보니까 개성 만월대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 황성예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황성예트가 고려 왕궁을 배경으로 만든 거였군요. 네, 개성 만월대를 소재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황성의 예터다 이러면서 뭐 무너져간 나라를 슬피 울면서 부르는. 네. 그때 시대상하고 딱 맞는 노래였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당시에 5만 장의 레코드가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5만 장이면 지금 뭐 와, 어마어마한데. 몇백만 장, 5천만 장? 네. 몇백만 장 수준이 넘어설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인이 최초로 작사 작곡을 했던 대중가요였습니다. 트로트풍이에요. 검색하면 이제 나옵니다. 황성예터. 네. 그래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1928년도에 이 노래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역사 그 유적 발굴도 같이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유물들은 이제 그때 나온 거는 화문전, 연화문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 돌에 이제 섬세한 무늬를 엄청 새겨놨거든요. 엄청, 근데 이 돌이 대단한 돌이 아닙니다. 이런 돌들은 건물에 그 바닥에 그런 데 까는 그런 겁니다. 건물에 이제 뭐 벽에 이렇게 박는 그런 돌들인데 그런 것들 모두 전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지 상당히 의심이 드네요. 네, 너무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그 돌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데 조각하는 건데. 네. 조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늘날에야 뭐 이제 워터제트나 이런 걸로 쉽게 한다지만 네. 그때는 뭐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일일이 손으로 다 징으로 망치로 쳐가지고 무늬 새겼을 건데. 네. 오, 이걸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닥에 까는 그냥 일반 벽돌 같은 돌에다가도 하나하나 다 무늬를 새겼다는 거죠. 네네.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이제 그런 무늬를 넣을 때는 도장처럼 찍어가지고 네. 막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새겼다 이런 거죠. 네. 벽돌을 구운 게 아니라 그냥 돌을 네. 깎은 거니까.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게. 정성이 대단하네, 정성이. 네. 그래서 그 건축미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고려에 있는 무슨 서적에는 이 건물이 당대 최고의 그런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된 그런 사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만화때 유적들이 비례관계가 딱 일정하대요. 그래서 과학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첨성대도 있어요. 첨성대는 원래 신라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경주에 있는. 네. 그래서 그게 기상우주 관측이 이제 일상적으로 되고 있었다는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첨성대가 어쨌든 고려에도 있었고, 신라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좀 첨성대가 있었긴 했는데, 이게 궁궐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조상님들께서 꾸준히 천체 관측을 해왔다. 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남부 공동 발굴 사업을 좀 하면서, 이제 좀 서부 건축군을 함께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곳이 있겠죠. 동부도 있고, 뭐, 중부도 있고. 근데 우리는 남북은 서부를 함께 발굴하기로 2007년도에 합의가 돼가지고, 2007년부터 어쨌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발굴 얘기는 그 일제강점기 때 발굴했던 얘기였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2007년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 버리면 그 사이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그 사이는 북한이 했을 수도 있죠. 아, 근데 거의 폐허던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확인된 건 없고 거의 뭐 중단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또 북한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리는 걸 아니까. 뭐 어쨌든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폐허입니다, 제가. 네. 네, 폐허인데 뭐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북이 같이 서부 유적군, 건축군을 함께 발굴하고 있어요. 네. 서부 쪽을. 그래서 발굴이 계속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계단을 발굴했습니다. 계단 모양을 싹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006년도에 합의가 돼서 2007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네. 2007년 계속 하다가 2011년도에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중단됐다가 2014년도에 다시 시작이 됐고, 올해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대 기간이라고 합니다. 진행되고 있고, 현재 한국 조사단 15명이 거기 파견돼서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30명이 파견돼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 꼭 가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다른 건 다 홀로그램이고 3D 프린터로 이제 제작된 거니까 뭐 허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360도 동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0도 동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구가 딱 있는데 그런 관람객들이 이제 마치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발굴 현장에 그렇게 느끼게 이렇게 한 그게 장치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360도라는 건 모니터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있어서 이렇게 사방을 다 둘러보면 다 영상이 나오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막 모니터가 아니라 뭘 써가지고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왜냐하면 모니터를 전체 다 둘러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글 같은 걸 쓰고 바라보면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고글인데 고글에 이제 핸드폰을 끼워서 핸드폰에 360도 동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인식하게 만들어서 뭐 내가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위가 진짜 보이고. 자동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신기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한번 보면 재밌겠네요, 진짜. 네. 신기한 체험이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2번 봤습니다. 네, 줄이 길었지만 2번 봤는데. 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지인들에게 특별전 가보는 걸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현재 남북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12개가 있거든요. 네. 네. 많네요, 꽤. 네. 이게 한국만 하면 10개죠. 아닌가요?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어쨌든 남북 합쳐서 12개가 되니까 순위가 또 올라간단 말이죠. 남한만 해서 그게 세계 순위가 있는데 21인가 그런데 북한까지 합치면 또 순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해서 뭔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져가지고 이제 어쨌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함께 힘을 모으고 해가지고 한 20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꼭 이렇게 남북의 문화가 더 공동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려 시대에 어쨌든 이런 그 궁궐터를 같이 발굴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이 함께 그 네.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도 뭐 그런 거지만 역사적으로 공동 대응해서 네. 역사 왜곡 관련 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네. 네, 이런 것들을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또 대응을 한다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래 이제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고려가 이때 당시에 세계에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의 이제 국호가 영어로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네. 고려가 코리아가 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이제 국호는 사실 고려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셈이 돼버렸죠. 네. 근데 개성이 딱 보면 이제 서울과 평양 사이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통일 국가의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에서 사실 저는 이제 개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딱 적당히 이렇게 지금도 경계선상에 딱 있는 거잖아요. 개성이 네네. 딱 경계선상에 있고 서울과 평양의 사이에 있고 그리고 원래 고려의 또 수도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남북이 함께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도 개성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개성이 과거 이 고려의 궁궐터가 지금 완전히 다 잊혀졌지만 다시 발굴을 통해서 부활하듯이 우리 이제 통일 국가의 수도도 딱 개성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문화 유적도 많고 풍부하고 네. 이런 도시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려면 진짜 고려의 수도 그 옛날 황성이라고 하는데 황성을 정말 잘 복원해가지고 그 위용을 되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민족의 또 유구한 전통에 따른 수도로서의 역할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 한번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360도 동영상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예.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